네,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영상 미디어 수업 12주차 영상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시간 정도 영상 수업을 녹화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컴퓨터가 다운돼가지고 영상 파일이 지금 싹 날아간 상태라 상태가 썩 좋지가 않아요. 지금 멘붕이 좀 와서 순서 같은 것도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좀 뒤죽박죽 할 수가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지만 진행을 해 보도록 할 테고 일단 지금 12주 차죠. 12주 차고 15주 차까지 진행을 하고 종강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데 다음 주 이번 12주차까지는 영상 수업으로 비대면으로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13주차부터 한 반을 절반씩 쪼개서 절반은 대면 수업 강의실에서 진행을 하고 절반은 똑같이 비대면으로 영상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13주, 14주차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저는 영상도 찍어놔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조금 번거롭긴 한데 그래도 대면 수업이 좀 진행이 돼서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예. 그리고 15주차는 여러분 마지막 테스트 제출 시험이 2개가 있는데 볼 애니메이션이랑 그 캐릭터 애니메이션 테스트를 15주차 때 이렇게 제출과 시험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그걸 대면으로 이렇게 한 반이 통으로 나와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절반씩 해야 되는지는 학교 측에 문의를 해보고 결정이 나면은 바로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했던 말 중에 뭘 빼먹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네. 예. 그리고 출석이 지금 중간고사를 진행한 이후로 좀 과제를 제가 안 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제도 많고 영상 수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수업도 과제가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과제를 일부러 안 내드리고 그 이러닝에서 이러닝 수업을 제대로 들으신 분만 출석 체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간고사 본 이후로 출석률이 아주 뭐 개판입니다. 예, 엉망진창이에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뭐 모바일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수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클릭 한 번만 해서 영상을 뭐 길게 하지도 않는 수준인데 뭐 많이들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만약에 그 수업이 영상이 뭐 2개든 3개든 총 시간이 2시간이다. 그러면 그 이러닝에서 2시간을 꽉 채워야 출석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1시간 59분만 보고 껐다. 이러면은 출석 인정이 되지를 않으니까요. 그 영상 길이보다 오버를 해서 60분이면 61, 2분 꼭 넘겨서 이렇게 출석 됐는지 보시고 자신 그 이러닝 출결 현황 확인하는 데서 출결 처리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 다시 꼭 채워서 그날 수업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 전에 출석 처리가 안 된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동일하게 제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결 처리가 안 된 분들은 결석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12시간이죠. 이게 일주일에 3시간 수업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12시수 그러니까
뭐 하루에 3시수라고 하면은 12시수면 4일이죠. 4일을 결석을 했다. 그러면 출석 점수가 빵점이 됩니다. 그리고 12시수를 넘겨서 만약에 13시수 이상 결석을 했다. 그러면은 뭐 과제를 하든 시험을 보든 안 보든 여러분은 F 처리가 됩니다. 학점이. 지금 12시수를 넘기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뭐 비대면 수업에 처음 영상 강의해서 뭐 시행착오도 있고 영상 이러닝 수업 시스템에 뭐 착오도 있고 해서 그런 거는 조절을 해서 반영을 어느 정도는 이제 수정을 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이 러닝 시스템을 통해서 출석 체크를 나머지 4주죠. 이번 영상까지 해서 4주 동안 꼭 출석 체크를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F 뭐 무더기로 제가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F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수업 안 들으셔도 되고요. 자, 뭐를 했었냐면 아까 영상 시간에 슬퍼 다 날아갔어. 자, 볼 애니메이션 저번 시간에 하다가 말았죠. 한숨이 계속 나오는데 너무 슬픈데. 볼 애니메이션 과제 제출을 위한 볼 애니메이션 수업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할 거고 이번엔 리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카메라 설명드리고 플레이블라스트로 영상 추출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될 게 조금 많습니다. 지금 4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시간이 조금 가능하다면 애니메이션 캐릭터 워킹 사이클까지 조금 진행을 하고 수업을 마칠까 해요.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 수업으로 넘어갈 거고요. 일단 할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바로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리깅을 할 때 저번 리깅 시간에 다 배운 것들이죠. 이렇게 볼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포인트, 오리엔트, 스케일 이 세 가지를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포인트, 오리엔트는 페어런트 하나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포인트, 오리엔트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페어런트예요. 그래서 이 볼을 직접 움직이고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번거롭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줄 때는 항상 컨트롤러로만 애니메이션을 주는 걸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직접적인 키를 주면은 나중에 키가 이렇게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러에 리깅을 해줘야 됩니다. 볼을. 그래서 컨트롤러는 일단 볼보다 사이즈를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키워 주시고요. 지금 스케일을 제가 키웠기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적혀 있죠. 얘를 꼭 프리즈를 모디파이에 프리즈를 해 주셔서 기본값 111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워주는 이유는 나중에 스쿼시를 오늘 리깅을 해서 스쿼시 작업을 줄 텐데 이렇게 공을 늘려줄 거예요. 스쿼시로. 그때 이 컨트롤러가 너무 이렇게 작아 버리면은 스쿼시 된 공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스쿼시 된 거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키워주시면 됩니다. 스케일도 111. 네. 이렇게 기본적인 준비가 다 돼 있으면 이 상태에서 리딩을 하면 되겠죠. 컨트롤러와 볼을 선택을 해주시고 페어런츠 하면은 포인트 오리엔트 두 개를 적용한 효과랑 똑같죠. 그 다음에 스케일도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 회전,
스케일까지 연결이 됐죠. 네, 컨트롤러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볼 애니메이션은 어느 정도 문제는 없어요. 키를 주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오늘 진행할 스쿼시, 이 스쿼시를 키를 줘야 됩니다. 근데 스쿼시를 이제, 스쿼시 뜻은 아시겠죠? 얘가 뭐 늘어났다가 쭉 퍼졌다가 이런 움직임을 줄 건데, 스쿼시를 스케일로 이렇게 주진 않습니다. 스케일로 주지 않는 이유는 뭐 당연히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스쿼시를 주겠다고 이렇게 쭉 늘려버리면은 부피, 이 폭이 똑같은 상태에서 높이만 늘어났죠. 그래서 폭을 또 줄이고 이렇게 늘려주고 이런 작업들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쭈그릴 때도 이렇게 폭을 좀 넓혀주고, 이렇게 쭈그려야 부피가, 안에 질량? 부피? 이게 유지가 되면서 늘어났다가 넓적해졌다가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이 번거롭습니다. 스케일로 작업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스쿼시라는 기능을 이용을 할 건데, 리깅 탭에 디폼 탭에, 제가 리깅 수업을 할 때, 가장 첫 주 리깅 수업을 할 때 가장 처음에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기억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 디폼 안에 non linear라는 메뉴에 스쿼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깅 탭에도 있는데, 이게 애니메이션 탭에도 있어요. 애니메이션에도 똑같이 디폼 non linear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쿼시를 리셋을 해 주시고, 일단은 여기에 non linear 이 메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스쿼시 적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을 클릭을 하시고 스쿼시를 한번 클릭을 해주면은 이런 원 커브랑 이런 뭐 막대기 같은 게 하나 생겼어요. 이런.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이 인풋 창에 스쿼시 1이라는 이름이 있고, 요 안에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웃라이너를 보시면은 이 공과 별도로 스쿼시 핸들이라는 뭐 아이콘 메뉴가 뭐 생겼죠. 스쿼시 1 핸들이라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공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스쿼시 1에 있는, 우리가 팩터 값을 줘서 이 수치를 이렇게, 보이시죠? 팩터 수치를 이용해서 스쿼시 리깅을 해 줄 텐데, 다른 수치는 한 번씩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한 번씩 보여드렸는데, 팩터를 이렇게 뭐 1로 해 놓은 상태에서 인벨로프 값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고, 팩터 1인 상태에서 이 폭 안에서 움직였다가 줄었다가 늘어났다 하는 정도를 인벨로프 값, 그 다음에 익스펜드도 이 팩터 값 안에서 폭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걸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수치는 지금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오로지 이 팩터 수치만 가지고 스쿼시 리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리깅은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스쿼시를 팩터로 늘려서 공이 쭉 늘어나는 장면, 그 다음에 축 붙는 장면을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스피어,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 그 다음에 핸들이 다 따로 돌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
커브를 이쪽에서 볼을 움직이려고 보니까 핸들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팩터 값을 주려고 하니까 뭐 이상하게 움직이네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핸들도 항상 공과 같은 위치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공이 움직일 때 이 핸들도 같이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별다른 다른 컨스트레인 연결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핸들을 아웃라이너 상에서 이 핸들을 미들 버튼으로 마우스 미들 버튼으로 공 속으로 집어 넣어 주시면 돼요. 이 친구가 볼이죠. 지금 볼 속으로 이 스쿼시 핸들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볼이 움직였을 때 핸들도 같이 이렇게 속에 따라서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이 움직이는 건 마찬가지고 회전을 할 경우에도 이렇게 핸들이 공의 방향으로 회전돼 있는 상태가 되겠죠. 똑같이 공 속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쿼시를 주더라도 공과 같은 회전 방향으로 스쿼시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리깅의 끝이죠. 네, 이게 볼 컨트롤러. 네. 이게 리깅의 끝입니다. 그리고 이게 핸들이 뭐 이제는 선택될 수가 있는데 또 순서가 헷갈리네. 자, 볼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줄 때 다른 거는 이제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S를 통해서 키를 줄 수가 있는데 스쿼시에 키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스쿼시에 키를 주는 방법은 여기서 핸들을 선택을 하고 스쿼시 1에 들어가서 팩터를 수치를 주고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키 셀렉트를 해야 여기에 키가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 키 셀렉트 이렇게 해야 키가 지금 들어가는데 번거롭죠. 핸들을 선택을 하고 스쿼시를 클릭을 해서 팩터를 수치를 주고 이렇게 하려니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여기 애니메이션 탭에 키에 셋 드리븐 키, 이 셋 드리븐 키 기억하시겠죠? 네, 손가락 발리깅을 할 때 우리가 줬던 셋 드리븐 키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주는 게 팩터 값 볼 리깅의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러 이 핸들을 선택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컨트롤러에 제가 에디트 애드 어트리뷰트의 메뉴를 이용해서 손가락 우리가 뭐 가운데 손가락, 새끼손가락 메뉴를 만들어 줬던 것처럼 여기에다가 스쿼시라는 메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미니멈 맥시멈 수치는 뭐 0, 1로 해도 되고요. 저는 디폴트는 0이고 저는 뭐 10, 마이너스 10과 10 값으로 이렇게 미니멈 맥시멈 수치를 주고 OK를 눌러서 이런 메뉴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네, 뭐 아무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 친구를 로드 드라이버 컨트롤러에 스쿼시 메뉴를 로드 드라이버로 놨고요. 컨트롤러를 클릭을 하고 로드 드라이버를 눌러야 이 메뉴가 뜨겠죠. 그래서 스쿼시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핸들을 로드 드리븐으로 놓으시면은 여기에 팩터가 뜨질 않아요. 안 보이죠? 팩터를 우리가 드리븐으로 놔야 되는데 팩터가 안 뜹니다. 그래서 이 핸들을 선택을 하고 인풋 창에
스쿼시 1이라는 애를 선택을 해줘야 이 스쿼시 1이라는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스쿼시 1 메뉴를 선택을 하고 로드 드리븐을 해 주셔야 돼요. 혹은 팩터까지 뭐 눌러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쿼시 1의 팩터를 스쿼시랑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서로 기본이 지금 0, 스쿼시는 0 값 디폴트, 그 다음에 팩터 값도 0인 상태에서 서로 클릭을 해주고 키를 기본인 상태에서 키를 한번 줬습니다. 그리고 스쿼시를 손가락 했던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쿼시가 11대 이 팩터 값이 맥시멈 값이 되겠죠. 그래서 맥시멈을 뭐 얼마나 늘릴 건지 본인이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뭐 1 정도로 맥시멈 값을 설정을 하고 너무 길쭉한가? 0.7 정도로 체크를 하고 키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항상 드라이버에 있는 드라이버에 있는 이 수치를 먼저 입력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스쿼시를 마이너스 10 미니멈 값을 적어주시고 팩터도 이 마이너스 10에 대응하는 팩터 값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도 마이너스 값으로 마이너스 0.7 값으로 이렇게 좀 너무 찌그러졌는데 마이너스 한 0.5 정도로 주고 두 개를 키를 줬습니다. 그러면 세트 리븐이 끝났고요. 확인을 해보면은 스쿼시 값을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수치로 이렇게 스쿼시를 우리가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굳이 번거롭게 이 핸들을 선택하고 팩터를 클릭할 일이 없으니까 이 친구를 컨트롤 H로 숨겨 주시면 됩니다. 숨겨 주시면 오로지 볼과 컨트롤러만 남아있겠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키를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컨트롤러를 이렇게 S 주고 뭐 15에다가 여기다가 키를 주고 이렇게 키를 막 주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 공을 선택을 해서 키를 주고 여기다가 뭐 키를 주고 이러고 있는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컨트롤러에도 키가 들어가고 볼에도 키가 들어가고 이렇게 막 엉망진창인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컨트롤 Z를 눌러서 일단은 기본 값으로 돌아가고요. 이 볼에는 키를 줄 수가 없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볼을 선택을 하고 전체 드래그를 해서 락 셀렉티드 선택한 애를 전부 락을 걸겠다를 체크를 클릭을 해 주시면 이렇게 회색 수치로 바뀌면서 선택을 해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키를 주려고 해도 이렇게 뭐 노란색으로 경고 문구가 락이 걸려 있다고 뜨면서 키가 안 들어가죠. S를 눌러도. 내가 그걸 안 켜놨네. 자, S를 눌러도 이렇게 키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에만 이렇게 키가 이렇게 중복돼서 혹시나 되더라도 이 공에는 키가 들어가지 않게끔
지금 두 개를 선택을 해서 키를 S를 눌렀는데 이렇게 빨간 줄이 떴죠. 근데 보면은 컨트롤러에는 키가 들어갔는데 볼에는 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락을 걸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볼에는 락을 걸어 주시고, 이게 볼 리깅의 끝입니다. 자, 뭐 위치, 회전, 스케일, 이렇게 스쿼시 다 되죠. 이 정도만 있으면 다 어느 정도 애니메이션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공을 리깅을 해서 테스트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었죠. 자, 볼 애니메이션 지금 파일이 테스트 파일 가지고 있는 게 이 컴퓨터에는 이거밖에 없어서, 자, 이런 식으로 스쿼시 동작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지금 스쿼시 리깅을 했고요. 똑같이 리깅이 돼 있죠, 지금 이 친구랑. 여기서 왜 튀는 거지? 좀 이상하긴 한데, 자, 이런 스쿼시 동작을 주기 위해서 리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테스트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름,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모델링이 있어야 합니다, 영상 안에. 그래서 이니셜로만 해도 되고, 이렇게 본명을 다 적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제외한 뭐 이런 뭐 용수철이라던가 판때기, 뭐 상자, 다른 공들이 여러 개 뭐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수 조건은 이런 본인의 이름 모델링, 그 다음에 공, 그 다음에 이름과 공이 뭐 부딪히는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으려나? 나오려나? 잠시만요. 나오는구나. 그 픽사 애니메이션 보면은 뭐 이런 영상이 나오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본인 이름과 이런 이름 간의 뭐 상호작용, 뭐 공이 글씨를 밟는다던가, 엄청 큰 본인 이름을 뭐 부딪혀서 넘어뜨린다던가, 이런 동작들을 여러 가지를 본인이 뭐 재미있게 연출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짧으면 뭐 당연히 점수는 그만큼 짧게 나가겠죠. 너무 짧으면. 지금 이것도 굉장히 짧은 거에 속하는데 뭐 10초 이상 10초 이상 네,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는 걸로 제가 한계를 정하겠습니다. 10초 이상. 더 길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작업을 해 주시는 만큼 점수는 그만큼 더 당연히 많이 나가겠죠. 뭐 짧더라도 확실히 움직임을 잘 주면은 그만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짧아도 이 모션이 정말 잘 들어갔다라고 생각되면은 점수는 잘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컬러를 좀 주시는 게 좋아요. 회색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보다 윈도우에 렌더링 에디터에 하이퍼 쉐이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 1학년 수업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기본의 블링이나 램버트, 퐁이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컬러를 뭐 이렇게 컬러를 뭐 여러 가지를 주시던지 해서 투명도는 주지 마시고요. 예, 다른 거는 뭐 마음대로 막 주셔도 됩니다. 너무 막 이렇게 하얗게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적용하는 건 뭐 다 아시겠죠? 이 적용할 친구를 선택을 해주고 이 만든 쉐이더를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계시면 누르고 있으면 이런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선택한 애한테 얘를 다 메테리얼을 적용하겠어 라고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돼요. 이렇게 색을 좀 넣어서 주시면 될 것 같고 웬만하면은 이 와이어 모드도 뭐 켜주시면 좋고요. 회전이 이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볼이라서 뭐 이렇게 켜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는 꺼주시고 자, 자 스쿼시를 적용을 해서 키를 잠깐 줘볼게요. 1프레임에 항상 프레임 먼저 선택을 해주고 키를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충 S를 이용을 해서 S키로 제가 전체 키를 줄게요. 저번 시간에는 뭐 위치, 그 다음에 X 막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일단은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S로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20프레임에 이렇게 공을 놓고 40프레임에 만큼 놓고 60에 넣고 80에 넣고 자, 뭐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에 그 애니메이션 탭이었죠. 이 탭을 쓰게 되면은 이런 제가 S를 눌러서 전부 키를 줬기 때문에 모든 항목에 이렇게 키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쓸모없는 항목도 있긴 한데 자, Y 수치였죠. 그다음에 지금 Z 수치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동되는 그 값인데 살짝씩 뭐 변화가 있으니까 이 중간 값들을 지워서 지우고 일자로 쭉 가게끔 이렇게 이동하는 만큼은 변화가 없게끔 요 정도만 주고 마지막은 좀 멀리 날려버릴게요. 자, 그래프는 뭐 여기까지만 만지고 그래프는 별 만진 것도 없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키를 잠깐 줘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 플레이백 스피드를 지금 창이 뭐인데 플레이백 스피드를 리얼타임으로 해 주셔야 실시간으로 1초에 24프레임으로 재생이 가능하죠.
자, 이 상태에서 스쿼시만 적용을 해볼게요. 스쿼시 볼 애니메이션 보시면은, 자, 이미지 하나를 이게 뭐가, 자, 이런 이미지를 볼까요? 자, 보면은 공이 튀기는 이런 모션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는데, 보시면 바닥에 부딪힐 때 당연히 이 공이 뭐 완전 딱딱한 그런 물질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고무 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바닥에 부딪히면 이렇게 넓게 퍼지겠죠. 그리고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 프레임을 보면은 이렇게 가장 스쿼시가 늘어난 길쭉한 상태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딪히고 다시 튀어 오를 때 가장 또 길쭉한 상태가 유지가 되죠. 그리고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원형 그대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형에서 점점 길어지면서 넓적해지고 또 길어졌다가 원형, 이런 모양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키가 전체적으로 스쿼시 0인 상태도 계속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스쿼시를 이렇게 20프레임이죠. 이렇게 20프레임 쪽에 가서 스쿼시 키를 수정을 해 볼게요. 네, 지금 정확히 20프레임에 저는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쭉 해서, 그래서 뭐 만약에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수정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정확히 지금 이게 17프레임이 아니라 어떤 소수점짜리 이게 프레임이 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34프레임도 아니고 3프레임도 아니고 애매한 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키를 수정을 하려면은 정확한 이 위치, 빨간 선이 있는 위치의 프레임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처럼 17프레임인가 하고 여기다 17로 갖다 놓고 얘를 스쿼시를 뭐 위치를 이렇게 놔볼게요. 그 다음에 키를 주면은 이렇게 지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빨간 선이 두 개가 돼 있죠. 그래서 키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걸 방지를 하려면은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딱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키가 들어간 프레임으로 정확히 위치를 하려면은 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 뒤쪽에 있는 키가 들어간 프레임 위치, 예. 그다음에 앞부분에 키가 들어간 프레임, 이렇게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서 위치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 위치에서 이 키를 수정을 해 주셔야 여기에 중복돼서 덮어 씌워지겠죠, 키가. 아까 저처럼 이렇게 선택을 해서 키를 주게 되면은 키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컨트롤 Z를 눌러서 정확히 지금 딱딱 떨어지는 수치에 수정을 하기 쉽게끔 돌려놨고요. 공중에서 바닥에 떨어질 때, 바닥에 떨어지는 스쿼시의 정도가 가장 넓적한 상태였죠. 그래서 이 스쿼시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가장 넓적한 상태로 놓고, 뭐 높이도 이렇게 공이 바닥에 씹혀 들어가지 않게끔 높이를 맞춰준 다음에
S를 다시 눌러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키를 다시 줬습니다. 중복해서 덮어 씌운 거죠. 키를 똑같은 프레임 위에 다른 키를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스쿼시가 지금 마이너스 10이고요. 20프레임에. 그 다음에 1프레임으로 가면은 스쿼시가 0이죠. 그러면 당연히 스쿼시 0인 상태에서 20프레임으로 갈수록 스쿼시 값이 이렇게 넓적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0에서 스쿼시 넓적해지는 상태. 그 다음에 이 뒤는 당연히 키가 들어간 부분이 40프레임에 스쿼시가 0이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20에서 40으로 이렇게 점점 스쿼시 모양도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프레임에 가장 넓적해진 상태를 만들어 줬고, 이 앞프레임과 바로 뒷프레임이었죠. 아까 공이 튀기는 모양을 보면은 바닥면에 부딪힐 때 가장 넓적하고, 이 바로 한 단계 앞프레임 20프레임이라고 한다면 바로 앞프레임 19프레임에 이 친구가 가장 길쭉한 상태가 될 거예요. 이렇게 길쭉한 상태가 되는데 공이 지금 왼쪽에서 우측으로, 좌에서 우로 이렇게 날아오고 있죠. 그래서 19프레임에 스쿼시는 뭐 길쭉하게 하는데 방향을 이렇게 날아오는 방향으로 살짝 회전을 준 다음에 S로 키를 줬습니다. 19프레임. 마찬가지로 19프레임, 20프레임, 그 다음에 21프레임에 스쿼시도 쭉 길쭉하게 해주고 날아갈 방향으로 이렇게 키를 줄게요. 그리고 바닥에 좀 씹혀 있기 때문에 뭐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19프레임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렇게 올려서 키를 수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1프레임에서 지금 사이에 이렇게 키가 없는 부분은 처음 빨간 이 키가 들어간 상태에서 다음 키가 들어간 상태까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쿼시 다른 수치도 마찬가지고 위치나 뭐 회전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스쿼시 값도 마찬가지로 1프레임인 0에서 19프레임이죠. 이 사이에 다음 키가 10까지의 수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0에서 스쿼시 값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10을 향해 가면서 19프레임일 때 정확히 10을 나타내게 되겠죠. 이렇게. 자, 40프레임의 스쿼시가 0이기 때문에 다시 21프레임 10인 상태에서 다시 0 값으로 서서히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쿼시가 적용이 됐죠. 근데 이게 이렇게 미리 늘어나는 게 나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여기서 갑자기 늘어나면 좋겠는데 너무 일찍부터 늘어나는 것 같아 하면은 여기서 스쿼시만 중간에 스쿼시만 0으로 따로 키를 주셔야 돼요. 다른 부분까지 키를 주면은 좀 중복이 많이 돼버리기 때문에 혹시나 위치가 마음에 안 들었어 이렇게 수정을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스쿼시만 따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0인 상태로 스쿼시가 0인 상태로 유지되다가 10프레임부터 서서히 길어져서 이렇게 되면 좋겠어 할 때 마찬가지로 여기도 30부터는 1으로 돌아오면 좋겠어 라는 걸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자, 공중에 있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정면을 보고 있는 딱 평행한 상태에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날아가니까 살짝 이상하죠. 그래서 얘를 살짝 돌려줄게요. 네, 돌려주고 S를 눌러서 키를 다시 줬어요. 회전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쪽 바닥에 부딪히는 부분도 스쿼시 값을 주고, 바닥면도 이렇게 맞춰 주시고, 너무 씹히지만 않게, 그 다음에 S를 눌러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 전 프레임 바닥에 찌부되기 전에 전 프레임을 이렇게 길쭉하게 스쿼시를 해주고, 회전도 주시고, 이렇게 바닥에 씹히지 않게 이 부분 해서 S, 이 다음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스쿼시 주고 S. 자, 여기도 뭐 한 번 더 해보죠. 스쿼시 값을 주고, 이 전 프레임에 스쿼시 늘려주고, 회전,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안 씹히게. 이 W 모드에서 오브젝트 방향으로 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무브 툴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게 오브젝트로 돼 있어야 오브젝트가 회전을 했을 때 회전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월드로 돼 있다 그러면 월드 축으로밖에 움직이질 못해요. 오브젝트가 휘든 어쨌든 월드 축, 기본 이 월드 축으로밖에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오브젝트로 놓으셔야 오브젝트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좀 더 회전을 줘도 되겠네. 네. 방향을 보면 다음 프레임도 스쿼시 만땅 회전 주고, 네, 살짝 튀어나가게 S. 자, 스쿼시. 자, 바닥에 붙는 프레임을 기준으로 전 프레임, 다음 프레임을 스쿼시 작업을 해 주시면은,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은 어차피 이렇게 뭐 0으로 맞춰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한번 뭐 볼까요? 재생을. 좀 조금 느리죠? 얘를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선택이 안 되는데. 노란 애를 정확히 클릭을 해서 조금 빠르게 100. 자, 그래프를 지금 많이 만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얘가 상당히 캐릭터처럼 이렇게 몽실몽실 튀어오르는 키를, 뭐 마지막에 좀 거지 같긴 한데 내릴까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굳이 만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쿼시를 주니까 조금 뭔가 재미 요소가 가미가 됐죠. 그리고 확실히 지금 이 앞부분에는 제가 스쿼시를 좀 나중으로 밀어줬는데 이 중간에 스쿼시 0값을 기입해 준 부분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미리 늘어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여기는 괜찮은데 요 때는 뭐 길쭉길쭉한 게 너무 많이 보여버리기 때문에 여기도 스쿼시 0 기, 여기도 스쿼시 0 기. 아이고 하나에만 튀어 오르기 전에만 살짝 요 정도 간격으로 해주면은 그래도 뭐 아까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스쿼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50분. 제가 아까 한번 날려 먹어가지고 영상을 끊었다가 두 번째 영상으로 진행을 다시 하겠습니다.